사실 이 내용을 저는 다음 주나 아니면 뭐 다음 달 정도에 천천히 풀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말에 특히나 토요일 날 이벤트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고, 지금이 이 내용을 공유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원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을 그냥 좀 미뤄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 자체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건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엑셀 데이터죠. 우리가 주식 대차를 여기서 구할 수, 세이브로에서 구할 수 있고, KL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번 말한 적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생략할 건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그 날마다 얼마나 거래를 하는지 보여주는 거고, 잔고 금액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 세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숏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보려면 이 데일리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쌓여 있는 잔고 금액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르륵 다 뽑아오면요,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을 삭제를 하고 옮겨 붙여가지고 봤는데 종가가 없는 거예요. 종가만 뽑기 위해서 대차잔고 확인하는 사이트에서 날짜를 똑같이 설정해가지고 주르륵 땡겨서 옮긴 겁니다. 뭐 그거를 제가 알아서 수식을 변경을 하면서 바꾼 겁니다. 차트로.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하나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잔고 금액과 종가는 단위가 좀 다르죠. 몇 천 배의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개념을 넣어야 돼요.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둘이 동일 가격에서 절대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나, 얘 1% 올랐을 때 얘 같이 올라 아니면 떨어져,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최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과거예요. 제가 이 왜 과거 거를 가져왔냐면, 특히나 왜 9월부터 3월 거를 가져왔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오늘 데이터는 오늘 터진 거잖아요. 이벤트가 터진 거고, 이거는 예전에 터졌던 사건이 있었죠. 연초부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벤트 전 3개월과 이벤트 후 3개월 어떻게 움직였는가, 공매도 잔고 금액과 종가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기 위해서 3개월 전후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벤트는 어제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6개월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나중에 3개월 지났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거는, 얘를 봤을 때 얘와 똑같이 움직인다 했을 때 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거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잔고 금액과 종가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공매도 잔고 금액이라는 거는 내가 등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올라가려 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게 잔고 금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가가, 즉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더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때려 넣어서 공매도를 치면 칠수록 주가가 눌리는 게 정상적이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목표한 바를 달성한 겁니다. 공매도 치면 칠수록 가격이 눌리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최근에 많이 목격했죠. 에코프로던 아니면 에코프로 BM이던, 과거로 다른 종목으로 돌아간다면 셀트리온도 그랬었고, HMM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순전한 작전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근본이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이게 무섭게 오를 때는요, 이런 역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아무리 치고 잔고 금액이 늘어나도 주가는 또 오르는 거죠. 그게 최근의 현상입니다. 요 구간 보이시죠? 2월 달부터 둘이 원래 반대로 움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붙어 있죠. 이게 절대값으로 나눈 게 아니라 상승 비율 가지고 퍼센티지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요, 오히려 잔고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주가가 눌려야 되는데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르면서 같이 오르다가 오르는 폭 자체가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즉 공매도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혹시 금리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 영상 중에서 장기 채권, 단기 채권 얘기한 거 있을 거예요. 원래 뭐든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다가 하나가 역전을 하면 역전 현상이라 부르고요, 그 현상을 비정상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자체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비정상 움직임이었고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눌리지 하면서
공포에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누르는 게 공매도 입장에서는 가격을 때려 누르는 게 있겠고,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그게 가격으로 찍어 누르고 찌라시 내보내면 눌려요. 근데 이게 안 통할 때는 좀 야비한 짓을 하겠죠. 조금 찌라시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악재 뉴스를 뽑아내거나 하면서 주가를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코스닥에 많이 있는 뭐 개잡주들 있죠. 아예 실적도 안 나오고 미래 비전도 없는데 그냥 작전 쳐서 올린 종목들. 마지막 설거지 종목들이 그래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 누르고 찌라시 내보내면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반 요때까지잖아요. 그 이후로 무중도 있었고 쭉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고점을 찍었잖아요. 근본 있는 주식들은 그렇게 쉽게 눌리지가 않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오래되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 프로비엠이요. 2021년 말부터 특히나 1월부터 한 4, 5월까지는요. 엄청 많은 찌라시가 있었고요. 물론 이때 당시에 시기가 좀 겹쳤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원자재 수급난 발생을 했고 IRA 이벤트 발생을 했지. 그리고 지금은 엄청 찬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증권사회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엄청 깠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요. 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제발 다 닥쳤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주변에서 막 들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별 의미 없다 생각을 해요. 대신에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그 정도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욕설을 섞으면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잔고 금액과 종가의 관계에서 2월 1일부터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공매도도 좀 놀랬고요.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가다가 양의 상관관계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오히려 더 추월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상태다. 근데 작년 초반에 움직임은 이랬어요. 공매도를 더 쳤는데도 주가가 막 더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공매도 쳤는데 올랐죠. 이때는 쳤는데 오르진 않고 옆으로 좀 기어줬습니다. 기어주면서 잔고 금액 줄어들면서 호재성 뉴스들 나오면서 주가가 빵빵 뛰다가 유무증하고 피날레 딱 찍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슈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던 아니면 이거 저번 연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과거 데이터 상에서는 전후 3개월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6개월만 볼 수 있고 후를 모르잖아요. 저는 이 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 1년 전 대비해서 에코프로비엔 주주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스마트해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에 단골로 달리는 댓글들이 왜 이렇게 경각심이 없냐, 왜 이렇게 심각한 이슈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가 접할 수도 있는 자료들이지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서 투자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바쁘건 아니면 정보에 제한이 있건 아니면 뭐 서칭 능력이 좀 부족하건 그 간격을 조금 좁히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월요일은 많이 어지러울 거예요. 변동성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기회라 보고 세게 들어올 거고 누군가는 두려워서 던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1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회사 측에서 최근에 나온 그 뉴스 보도에 대해서 해명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명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마 빠르면 내일 중으로 내일 오전장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제가 만약 IR 담당자였으면 오늘 중으로 해명 공시를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던 아니면 뭐 다른 유튜버던 그 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국 회사에서 말하는 공식 입장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단단한 목소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명 공시가 나왔으면 좋겠고 뭐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내가 뭘 들은 거지 싶으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과거에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전후를 가져온 거고요. 잔고 금액과 종가는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이건 어디까지는 공매도 입장에서 공매도를 치면 칠수록 주가가 눌려야 정상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게 손익비에 맞는 거고. 근데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가면서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공매도 입장에선 고장난 거예요. 공매도를 쳐도 안 눌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가격으로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가격의 상승 로그 값이 잔고 금액의 상승 로그 값을 추월하는 겁니다.
그때가 저는 숏 스퀴즈 시점이라 봐요. 같이 오를 때가 숏 커버링이고요. 금액 자체가 뚫고 올라가 버리면, 잔고 금액보다 더 상승률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숏 스퀴즈가 나와서 강제 성환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건 한참 전에 에코프로에서 나왔었고, 최근에는 에코프로비엠에서 숏 스퀴즈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돈으로 찍어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의 행동들을 하는 거고요. 이건 마치 무슨 교과서에 있는 법칙처럼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아온 시장은 그랬습니다.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없으면 다른 걸 해요. 그 상황을 처음 봤었던 게 작년 초였고요. 그리고 올해 또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그 사람들한테도, 멤버십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작년 이맘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떠는 게 있다 했는데 진짜 연례 행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게 왜 토요일날 내가지고 일요일날 놀지도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이것만 올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놀다가 그냥 내일 아침에 보려고요. 어차피 장이 열리고 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댓글을 못 달 것 같긴 한데 뭐 하나하나 읽곤 있습니다. 부디 남은 주말 시간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시간 되시면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